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4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1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0월 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경자년 정해월 갑자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명식은 일간은 간목이 되겠고요.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살펴볼 것이고, 일간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어떤 배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한번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은 간목이 되겠습니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10개 천간이 있습니다. 간목, 을목, 병화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의 10가지 10간이라고 하죠. 10가지 천간이 있는데, 간목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나온 천간이죠. 10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천간으로서 간목이라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봤을 때 목이 된다라고 해서 간목은 양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양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음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듯이 목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음양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무라고 하는 것도 음과 양으로 나눠 보게 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인 간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음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또 내일 공부하게 되죠. 음목이 됩니다. 서로 차이가 있겠죠. 음은 작은 나무일 것이고요, 양은 큰 나무가 되겠죠.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목인 간목은 그래서 물상의 비유를 할 때 대림목의 비유를 이렇게 하게 돼요. 대림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대자에다 숲을 임자, 나무 목자를 쓰죠. 그래서 큰 숲을 이룰 수 있는 나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할 때 작은 나무, 회목이라든가 회초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가더라도 큰 나무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작은 풀들도 있고 이런 뭘 야생화라든가 야생초 같은 것도 있고, 가끔 제가 좋아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산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약초 같은 거를 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약초는 대체적으로 을목일 것이고요. 제가 근데 자연인 안에서 땔감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는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거는 아마 살림법에 아마 걸릴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 그렇게 산에서 살 때는 나무를 베다가 땔감을 썼는데,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너무 또 자기 산에 있는 나무도 함부로 베서는 안 되는데, 구규림 같은 데서 이렇게 나무 베다가 걸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런 건 안 되겠고, 그래서 산에 갔을 때 작은 풀은 을목이 되는 것이고요. 큰 나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벚꽃나무라든가 소나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큰 나무들, 이런 것들은 이제 간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냐 을목이냐 이제 차이가 있는데, 왜 간목과 을목으로 나눠 놨을까요? 그죠?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용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또 설명드리겠지만, 원래 을목의 용도는 목화통명이라고 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와 같아요. 화초.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은 꽃을 피우는 그런 나무, 꽃을 피우는 그런 목으로 이렇게 보는 반면에, 간목은 대림목이라고 그러잖아요. 크고 단단하고 곧고 굵은 그런 제목과 같은 것이죠. 제목. 그래서 이런 간목 같은 경우에는 왕했을 때, 즉 성목이 됐을 때, 다 자란 나무가 됐을 때는 이거는 작벌해서 경금으로 작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베어낸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있다.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간목과 을목이 서로 나눠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간목도 어차피 목나무이기 때문에 나무도, 큰 나무도 꽃을 피울 수도 있고 큰 나무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꽃을 피우는 원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인 을목이 목화통밀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고요. 간목은 부차적으로 인묘월에 내지는 뭐 4, 5월에도 꽃을 피울 수는 용도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원래 간목의 용도는 다자란 성목이 되었을 때는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쓴다. 간목을 작벌할 때는 신금보다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경금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정화로서 경금을 갖다가 적절하게 칼날을 예리하게 만들어 주어야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뭐
나무를 베는 사람들이 독연장이라고 합니다. 기계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걸로 날을 잘 갈아야지만 나무를 벨 때 깔끔하게 베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날을 잘 이렇게 세워놓지 않으면 나무를 베는 게 아니라 나무를 패죠. 그죠? 장작을 패듯이 나무를 팹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날이 선 전기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도끼가 있어야 된다. 그 도끼나 전기톱을 경금으로 비유할 수 있겠고, 제가 비유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분들이 선생님 감목은 맨날 도끼만 필요합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감목의 용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 경금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경금은 마치 도끼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지 경금을 무조건 도끼로 본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지는 마시고요. 일단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인 감목이라고 하는 것을 용도가 있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경금과 정화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경금 도끼와 같고, 정화는 도끼를 길을 들이는 불이라든가 숫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을목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경금은 성목이었을 때 경금 정화로서 배합을 맞추면 되는 것이고, 을목 같은 경우는 꽃을 피우는 것이니까 경금이라든가 신금을 보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화초 옆에 돌이 있거나 화초 옆에 애기들이 칼을 들고 있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비싼 화초, 난초 같은 거 있잖아요. 취미로 난초 키우시는 분들 많은데 촉당 가격이 비싼 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손자가 이거 가위 들고 내지는 칼 들고 칼춤 한번 쳐버리면 비싼 난초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우수수. 우수수 이제 난초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도 우수수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을목은 경금이라든가 신금을 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선생님, 을목한테 경금은 정관인데 그래도 안 좋을까? 네, 좋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무조건 정관이니까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을목에 전혀 경금을 쓰지 않는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을목도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경금도 쓸 수가 있겠고 신금도 쓸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간목은 경금을 쓸 때 간목을 작벌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지만, 을목이 경금이라든가 신금을 쓸 때는 어떨 때 쓰냐면 술을 생할 때 쓰는 거예요. 술을 생할 때. 예를 들면 을목이라고 하는 화초가 여름인 4월, 5월 내지는 미월 같은 때 태어났을 때는 가장 필요한 게, 을목은 뭐가 필요합니까? 여름에? 그렇죠.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필요한데 물만 있으면 안 되고, 4, 5월은 뜨겁기 때문에 개수 내지는 임수의 수원, 물의 근원을 마련해 줄 때 그때 경신금을 쓰는 것이지, 을목을 작벌하기 위해서 경신금을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간목, 을목 4, 5월, 5월 할 때 이거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도 아마 예전 거 찾아보면 그렇게 있을 때, 목화, 진상, 관격은 관위요라고 해서 관성 보는 것을 좋아한다. 원래 진상, 관격들은 관을 보면 안 된다 해서 관불견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진상관격들은 상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관성을 보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기 때문에 진상관격들은 관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목화진상관격, 그 다음에 금수진상관격들은 관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건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과 성목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동량지목으로서 경금정화를 쓴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해월이라고 하는 것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자축 북방이 되면서 어떤 계절? 수왕절, 수가 왕한 계절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어떻다? 춥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이거를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엄동설한이다, 혹한기다라고, 이렇게 군대에서 혹한기 훈련 같은 거 많이 하죠. 혹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또 강조하지만, 어떤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 중에서 어떤 일간이든 해자축월에 태어났는데 화가 없다. 이거 제가 뭐랬죠? 빈천한 사주, 빈한한 사주가 된다. 명리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빈천하다, 빈한하다, 가난한데 가난할 빈자에다가 뭐예요? 찰한자죠. 빈한하다고 하는 것은 한겨울에 돈도 없는데
춥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간목이 을목이 내지는 어떠한 일간이 해월, 자월, 축월에 태어났는데 화가 없다, 비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화는 한 점 있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 해월이라고 하는 것, 자월이라고 하는 것 수왕절인데 여러분 한 가지 꼭 명심해 두셔야 할 것은 제가 화토는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절지에 태어나서 화토가 약하다고 했는데 목은 해월에 이르게 되면 해에 이르게 되면 여기가 뭐냐면 장생이 돼요. 장생. 그래도 해월의 간목 내지는 해월의 을목은 장생월에 태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약하지 않다. 그렇다고 왕하냐? 그렇게 신앙하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임수 같은 것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똑같이 장생월인데 이런 경우에 임수를 왕하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해월에 간목이 태어나도 똑같이 장생인데 이때 왜 왕하다라고 표현 안 하냐면 그렇다고 약한 것 아니지만 자 해월은 뭐냐면 겨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겨울은 어떻게 돼요? 물이 얼죠. 언다. 물이 얼게 된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간목이 해월에 태어나면 일단은 월령의 통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중, 지장간, 간목이 있기 때문에 통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간이 약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화가 없으면 물이 얼기 때문에 얼어있는 물은 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얼어있는 물은 목을 오히려 극하게 되는 거예요. 수생목이 아니라 이런 말 들어보세요. 수국목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겨울에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수가 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가 나무를 얼어 죽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가 있어야지만 병화라든가 화가 있어야지만 병화가 수를 녹여서 녹여야지만 수가 목을 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갖다가 반생의 공이라고 해요. 반생지공이라고 해서 반생 원래는 화라고 하는 것이 목의 기운을 뺏어가는 거예요. 목생화에서 화가 목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지만 겨울에 해자축월의 화는 목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자축월의 화는 수를 녹여서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오히려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오히려 생을 한다. 기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을 생한다라고 해서 이걸 반생지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화가 있어야 줘야 된다.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유술 해자축 동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추절 가을에 태어났을 때는 이때는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경금으로 작벌 하고 뭐예요?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호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해월 자체가 간목이 약하지 않다라고 봤을 때 경금으로서 작벌을 할 때 이렇게 베어낸다는 얘기죠. 반드시 정화도 같이 있어 주어야지만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는 데 용도로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는 조후하는 용도로 이렇게 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월의 간목 같은 경우는 조금 뭐라 그럴까 갖춰야 될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경금 같은 경우도 또 지지에 뭐 하다못해 진토라고 하는 뭐 토라든가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데 뿌리도 또 있어야 되는 거고 병화, 정화도 당연히 뿌리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목은 월지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쁘지 않은 국세인데 이런 것들이 다 사주 원국 자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고요. 어느 하나 정도가 약하다고 하고 나머지는 원국에서 경금이 뿌리가 있다든가 경금 정화를 갖추고 조우를 뭐 대운에서 갖춘다 이렇게 하면은 좀 나은데 사주 원국 자체에서 모든 것을 갖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주 원국에서 모든 것을 갖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이 한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다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그 다음에 마음 씀씀이도 온화해요. 사람한테 배려심도 좋아. 공부도 잘해. 못하는 게 없어. 이게 세상이 불공평한 겁니다. 불공평. 그죠? 그래서 사주 원국에서 모든 걸 갖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어느 것이 한 가지가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운에서 보충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그냥 주어진 사주가 어떻다 이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제 강의는 뭐예요? 이 사주는 이러하니까 이렇게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사주를 배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죠? 커피 전문점 가서 커피를 요거 주세요 하면 커피 바리스타가 커피를 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 먹는 것인데
제 강의는 여러분들을 사주 바리스타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사주는 이렇게 배합을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배합이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주 바리스타가 될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알아야지만 어떠한 사주를 본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일간은 간목, 양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령은 해월, 겨울이 되겠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일간은 양목이고 월지의 해수는 뭐예요? 양수죠. 수는 목을 생하죠. 수생목.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 월지에서 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 인수를 보는 것인데, 양대 양이니까 저건 뭐예요? 인성 중에서도 편인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월의 간목은 모왕자세는 아니고요. 그냥 이거는 모왕자상이 된다.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왕한, 인성도 왕하다. 단 이런 상황에서 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다시 모왕자쇠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해월의 간목,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일단은 물을 녹여줄 수 있고, 해월에, 겨울에 한기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화는 무조건 한 점 있어줘야 된다. 화가 없으면 어떠한 사주? 빈한하고 빈천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염두에 두고 사주의 배합을 보는 거예요. 자, 연지를 보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월지에 있는 인성 하나만 가지고는 무왕자상이라고 했는데, 연지에 자수가 또 있어요. 이거는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월에 동절에 수가 다시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이 많아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기온이 어떻게 돼요? 더 추워지고 기온이 더 크게 하강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연간에 있습니다. 경금은 물론 이제 간목을 작벌하고 간목을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역할을 하는데, 수가 많게 되면은 경금이, 뿌리 없는 경금이 수의 과설이 돼서 경금이 작아지죠. 그죠? 간목 큰 나무를 베야 되는데 도끼도 작은 큰 엄청 좀 도끼가 크고 톱도 커야 되는데 조그만 손도끼 가지고 큰 나무 베려면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경금 자체가 뿌리가 없고 수가 많아지게 되면 경금이 과설되죠. 입지를 보게 되면 역시나 또 수가 있습니다. 자, 자수, 해수, 자수, 임수, 개수가 투출하진 아직은 않았지만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진 것이고요. 일단 이거 써놓고 말씀드릴게요. 월간에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금도 뿌리가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정화도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금으로 간목을 작벌을 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국세는 갖췄지만은 인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 많은 인수가 관성은 무기력하게 만들고요. 정화는 극해서 약해지죠. 이거 인수가 큰 병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왕자상이라기보다는 무왕자쇠로 보는 것이고요. 인수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인성이 상관을 없애버리는 것 과 같습니다. 파료상관이라고 봐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편인도식, 선생님 정화는 식신이 아니고 상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화가 됐든 병화가 됐든 상관이 됐든 식신이 됐든 가장 기묘하게 써야 될 화가 인성으로 인해서 다 파급되게 되니까 이거는 인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런 단어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천수의 이적기를 수탕기호라는 말이 있어요. 수탕기호. 이거는 뭐냐면 수라고 하는 것, 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설렁탕 같은 거 있죠. 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는 그러한 음식을 말하죠. 물이 있는 그러한 음식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수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너무 많아서 질펀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이요. 그러니까 간목이 해월에 태어나서 월령만 해수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수를 또 얻었기 때문에 이건 수탕, 물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간목 자체가 물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수범목부 내지는 수다목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더욱더 간목이 물에 이렇게 뜨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물이 너무 많게 되면 기호, 호랑이를 타라란 말이 있어요. 수탕기호. 간목 일간이 예를 들어서 해자월에 태어나서 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무가 물에 떠서 수범목부, 수범목부 내지는 수다목부가 돼서 나무가 뜰 때는 호랑이를 타라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서 인목을 보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인목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간목이 인의 뿌리를 두기 때문에
지지의 뿌리를 튼튼하게 박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런 경우 물이 많다 하더라도 감목이 물에 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목 자체가 수가 많으면은 이렇게 인이란 같은데 이렇게 뿌리를 두게 되면 인중병화도 있기 때문에 조구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석천수의 이런 숱한기호라고 하는 말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숱한기호, 수범목부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생시에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수범목부, 수사목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또, 자, 정화, 경금의 뿌리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라고 제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생시는 뭐가 필요할까요? 화가 필요할 겁니다. 화. 그렇죠. 화가 있어서 일단은 조우를 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목이 있어서 또 왕수의 기운을 설에서 화를 생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화를 볼 수 있는 생시, 병인, 정묘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 경호시, 정도가 이렇게 화를 보는 생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그래도 가장 괜찮다라고 보는 생시는 병인시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정화도 뿌리를 얻게 되죠. 인목에. 그 다음에 요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겠고, 병화는 해월에 차가운 기후를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겠고, 간목에 해의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또 인목 하나 얻게 되면 간목이 더 왕해지기 때문에 이런 왕한 나무를 작벌해야지만 큰 기둥으로 쓸 수가 있겠죠. 한 가지 단점, 뭐가 단점이니까, 그렇죠, 경금이 약한 것이 좀 단점이긴 하나, 이런 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원국에서 다 갖추기가 어렵죠. 근데 이 사주는 일간도 왕하고 병정화도 세력이 있어 웬만한 것, 조우만큼 크게 갖춘 거기 때문에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경금만 살아나게 되면 간목을 작벌해서 큰 동량지목을 쓸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라든가 그런 능력은 갖춘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묘시 같은 경우는 저는 다른 생시에 비해서는 낫겠지만 정묘시는 병인시에 비하면 국세는 좀 떨어집니다. 묘도 마찬가지로 간목이 뿌리는 둘 수 있다 하더라도 조후하는 측면에서 정화로 조후하느냐 병화로 조후하느냐의 공략이 있겠고요. 묘는 승목이에요. 승목, 물에 젖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인목 안에는 병화가 장제되어 있지만 묘목 안에는 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도 없지 않아 있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경우에는 무토가 투출해서 수를 억제할 것 같은데, 이 무토가 뭐냐면 이 자수가 진하고 자진합수가 되기 때문에 지지로 완전히 물바다가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토가 투출한다 하더라도 이 무토가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가 있어서 좀 생주해주면 이 무토도 좀 세력을 얻게 되겠는데, 이것 또한 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사주고요. 제가 가장 조금 읽고 힘들지 않을까라는 세주가 바로 임신시 내지는 계유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금이 있으면 자수하고 신자수국을 하죠. 준삼합이라고 합니다. 준삼합이라고 해서 원래는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한 글자가 빠지면은 삼합에 준한다고 해서 준삼합이 되는데, 진짜가 빠졌죠. 임수가 투출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아까 말했던 수다 목부가 되거나 수범목부가 되는 그런 사주. 인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사주고요. 경금 자체도 뿌리를 얻었지만 금이 뭐예요? 수를 생하는 역할. 중요한 건 뭐예요? 정화가 있긴 있는데 힘이 하나도 없죠.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매우 한습한 사주, 매우 한쪽으로 치우친 매우 편고한 사주가 되는 거고, 계유시 또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2020년 11월 18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